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드디어 코로나 격리 해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코인이던 주식이던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중간중간 건전한 조정은 필수이고요. 투심 흔들리지 마세요. 돈복남 브리핑 집중해서 잘 듣고 이번에 돈복사 실컷 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돈복남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구독은 꼭 해두시고요. 오늘 브리핑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200일 단순 이평선의 저항에 막힌 이후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200일 지수 이평선까지 후퇴는 건장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일 지수 이평선이 위치한 45,000달러는 여러 보조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를 굳혀놓으면 향후 더 큰 상승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나스닥도 일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상승이 연이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하방 압력이 누적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의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금리니 전쟁이니 하는 거시적인 이유들로 인해 21%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17%의 회복력을 보였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역사적으로 큰 수익을 올린 이들은 시장에 남아있는 이들이었죠. 2020년 2월과 3월에도 전 세계의 증시는 코로나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고점에서 현물을 팔고 선물로 숏포션을 잡고 다시 바닥에서 매수하는 형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 V자 반등을 자신있게 말하는 전문가는 없었죠.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 속에서 V자 반등을 지지해주는 논리는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장이 뒤집혔을 때 패닉셀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 이후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 없이 매매하는 개미들은 공포가 정점에 달한 바닥에서 팔면서 치명타를 받고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되서야 호모를 일으키고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인 시장에서도 초보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드가 삭제되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일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패닉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례한 말투로 이렇게 따지듯한 분들이 계세요. 돈복남, 너가 작년에 패닉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패닉셀한 사람들은 지금 큰 돈을 벌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패닉셀이지 매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 영상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보셨다면 제가 늘 확률에 따른 상승 관점과 하락 관점을 동시에 말씀드린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석을 참고로 하여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것은 투자자 각자의 몫이죠. 투자자가 자신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어떤 리딩방에 들어가서도 결국 크게 손실을 보게 되며 누군가의 추천으로 돈을 벌었다가도 결국 수익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갖춰진 분들이 원칙에 따라 매도하는 걸 보고 패닉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도하는 사람은 그 매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패닉셀은 다르죠. 지금 와서야 여러분들은 작년 11월 말에 팔고 올해 1월 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11월에 팔았다면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살 수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제대로 답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11월 21일에 패닉셀한 사람은 11월 27일쯤 되어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저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급락이 발생하게 되면 12월 5일쯤 다시 패닉셀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1월 말까지 기다렸다면 더 좋은 기회가 왔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패닉셀을 해서 손해본 사람은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12월 5일 패닉셀 이후로 12월 27일쯤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면 또 급하게 매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패닉 바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패닉셀과 패닉 바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드가 복리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제가 굵직굵직한 순간만 표시해드렸지만 사람의 심리가 말리기 시작하면요, 일봉 차트가 아니라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 하루에도 시드가 여러 번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급락이 나올 때 패닉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대다수가 하듯이 적당히 느낌으로 트레이딩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많은 희생을 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 노력도 안 하면서 쉬운 길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불법 리딩업자들의 배만 두둑하게 채워주는 꼴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익절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익절 못한 게 정말로 후회된다면 패닉셀이 아닌 원칙에 근거한 매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쌓아야 합니다. 과거를 보고 후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것,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대로 상승해서 다시 7만 달러를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익절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해서 홀딩하실 건가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다시 큰 조정을 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큰 상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지나고 나면 명확해 보이지만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리는 현실의 결정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긴 호흡으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타기 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포지션 유지를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매매 원칙을 정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매매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결정적인 상승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결코 그 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횡보 기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재미를 좀 보다 보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승이 발생할 때는 너무 빠른 시점에 익절을 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참고 참다가 최고점에 몰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타야지 하고 말이죠. 제가 늘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코인도 그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분석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도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잔소리 같고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공부하기는 싫고 그냥 오를 코인 추천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10명 중 8명이 잃고 2명만 살아남는 잔인한 시장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돈을 벌어도 실력이 없으면 결국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 이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돈은 정말 진심으로 소중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돈을 정말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이번 200일 지수 이동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50일 이평선이 위치한 42,000달러까지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서도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파란색 초회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저점을 높이는 형세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의 타이밍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일 지수 이동평선의 지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조정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이는 캔들의 갭과 관련이 있습니다. 캔들 간에 생기는 빈 공간을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갭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것은 강한 상승세를 의미하고요, 갭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것은 강한 하락세를 의미하지만 상황마다 달라지니 너무 일반화시켜서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전에 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투자 시장은 갭을 못 견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을 이어가더라도 일단 생긴 갭부터 채우고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봉남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트코인 차트는 갭이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갭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물 시장의 경우이고요, 선물 시장의 경우는 주중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갭이 자주 발생하곤 하죠. 그리고요, 그 갭이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갭을 채우기 위한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죠. 소름 돋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1월 24일의 저점도 결국 작년 7월 26일에 발생했던 갭을 정확히 메우고 돌아갔습니다. 야, 진짜 소름 돋죠?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에 생긴 갭은 이미 채워졌으니 비트코인이 다시 가던 길을 가졌으면 하네요. 이틀 전에 제가 테더 도미넌스가 위치한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그 이후로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의 조정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테더는 4% 정도인데 4.17% 정도까지 상승을 해도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에 현재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크립토 전체 시총 또한 중요한 2조 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지만 깨지지 않는다면 크립토 시장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뉴스 보고 가실게요. 먼저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캐나다의 석유회사 벵갈에너지도 비트코인 채굴에 발을 들였군요. 석유회사가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1일 채굴량이 최초엔 0.33BTC 정도였지만 기술이 안정화되면 10배에서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나둘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패션 잡지 보그 기사입니다.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가 설립한 명품 브랜드 오프화이트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고도 합니다. 이야, 저 오프화이트 옷 좋아하는데요. 런던, 파리, 밀라노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군요. 다른 의류 회사들도 머지않아 줄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정보 드리는 돈봉남 공식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드디어 돈봉남 타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은 꼭 가입해두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버시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멤버십 가입하세요.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마음껏 가입하세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